성균관대 평범한 일반고는 현실적으로 몇 등급이 합격할까요? 예비 성대생이라면 모르면 안 되는 전형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합격선부터 살펴볼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 합격선은요, 2025학년도 기준 교과전형 50%급 평균은 1.64, 70%급 평균은 1.70 등급입니다. 종합전형 50%급 평균은 2.77, 70%급 평균은 3.32 등급입니다. 50%, 70% 컷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최종 등록자 10명 중 5등인 학생의 성적이 50% 컷이고 10명 중 7등인 학생의 성적이 70% 컷입니다. 다만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선은 합격자 출신고등학교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 우리 일반고 학생들에겐 단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선을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환산하면요, 교과전형은 보통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후반, 종합전형은 보통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했습니다. 주요 학과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공식으로 발표한 주요 학과들의 교과 종합전형의 50%, 70% 컷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균관대 교과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99.76%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대학 발표 합격선을 참고하셔도 무방하고요. 종합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 합격 비율이 2025학년도 기준 40.55%로 일반고 학생들이 입결을 볼 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합격서만 알면 끝일까요? 합격하려면 당연히 전형 특징까지 알아야겠죠. 교과전형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27학년도 성균관대 교과전형은요, 전형명은 추천인재 전형이고요, 전형 요소는 학생부 100인데 이 정량평가가 80%, 정성평가가 20% 반영이 됩니다. 반영교과는 전교과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군을 70% 반영하는데 이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교과를 반영하고요, B군은 10%가 반영이 되는데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과군의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때 성적이 등급으로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미반영인 점 꼭 기억해주세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요, 일반 학과들의 경우에는 3합6에서 3합 7인데 3합 6인 학과들은 다음과 같고요, 3합 7인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예과는 4합 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균관대 교과전형에서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정성평가 20%입니다. 이 정성평가 20%는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전체 과목과 출결만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출결을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죠. 따라서 같은 내신이더라도 교과 위계에 맞는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우수한 학생, 세특과 출결에서 드러난 학업 수행의 충실도가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전년도까지는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탐구 두 과목에 국수 영 중에서는 한 과목만 반영해서도 3합치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탐구 과목을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젠 최저를 맞추려면요, 국어, 수학, 영어 중 최소 두 과목이 필요함을 알고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이 기존 현역에서 27학년도부터는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엔 지원 못했던 내신 좋고 최저 실력 갖춘 재수생들이 경쟁자로 추가된 것이죠. 통상 이 재수생이 지원이 가능해지면 입결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우리 08년생 학생들은 내신을 더더욱 철저히 신경 써야겠죠. 성균관대 교과전형을 총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일반적인 교과전형과 달리 정성평가가 20% 반영됩니다. 따라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전체 과목과 출결도 함께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젠 탐구 두 과목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 충족을 위해 국수형 중 최소 두 과목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역 학생들 내신 더 올려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종합전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7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형 융합인재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서류형 탐구인재 전형, 세 번째는 면접형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자, 우선 서류형 융합인재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는 서류 100%, 생기구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은 현재는 미공개인 상황이나 2025학년도, 2026학년도 기준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로 2년간 동일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융합인재 전형에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선 높은 난이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유사라인 대학들의 교과전형보다 높은 난이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비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능 최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발 모집 단위의 증가입니다. 전년도까지 탐구인재에서만 선발하던 일부 모집 단위를 올해부터는 융합인재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융합인재와 탐구인재 모두 선발하는 모집 단위를 지원할 학생들은 최저 충족 여부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겠죠. 다음은 서류형 탐구인재 전형 알아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는 융합인재와 동일하게 서류 100%, 생기부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은 현재는 미공개인 상황이나 지난 2개년간 학업 40, 탐구 40, 잠재 역량 20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탐구인재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알아가야 될까요? 융합인재와 동일하게 선발 모집 단위가 증가했습니다. 탐구인재 역시 융합인재에서만 선발하던 모집 단위를 올해 탐구인재에서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두 전형 모두 선발하는 모집 단위를 준비 중인데 내가 최저의 약점이 있다면 융합인재보다는 탐구인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면접형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요, 1단계에서 서류 100%, 생기부 100%로 3에서 7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서류평가 방법은 과거 2개년간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을 40, 40, 20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면접형 성균인재 전형에서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부 모집 단위만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성균인재 전형은 모든 모집 단위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준비한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지를 꼭 체크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면접에서 진행이 되는 일반적인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과 문항을 보고 답변하는 형태인 제시문 면접을 진행합니다. 특히 모집 단위별 제시문 및 문항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기출문제는 성균관대 입학처, 수시, 기출문제 게시판에서 연도별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종합전형 굉장히 길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대는 3개의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융합인재와 탐구인재는 서류 100%로 전형 요소는 동일하나 융합인재는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최저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융합인재를, 최저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탐구인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균인재 전형은 앞선 두 전형과 달리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이때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일부 모집 단위만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지 꼭 체크하고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혹시 궁금한 대학 있으면 지금 댓글 남기고 구독,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1등급 초반에서 중반 학생들은 교과 전형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최저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높아진 최저도 충족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정성평가 20%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출결 쪽 미리미리 신경 써주셔야겠죠.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1등급 중후반까지 들어오게 내신 올려주시고요. 융합인재 전형의 경우엔 높은 난이도의 수능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에 강점 있는 학생들은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탐구인재 전형은 융합인재의 높은 최저로 최저 약점 있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탐구인재 전형을 고려 중이라면 남은 기간 내신, 생기부 경쟁력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죠.
마지막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 보고 대비가 필요하고요. 일부 모집단위만 선발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모집단이 선발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 단순한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원서를 쓰거나 합격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